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선언했는데 곧바로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새해 첫날부터 악재 수습에 분주했던 민주당 상황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안 받으면 이제 채우고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살 거 없어 생각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 민주당은 새해 벽두 칼을 뽑았습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당과 당원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야밤의 징계쇼에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애지중지하는 특검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강선우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선언했지만 어제 저녁 민주당 긴급 최고회의에서 강제 제명 조치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사안을 되게 엄중하게 본 것이죠.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헌금이라는 것은 20년 전에나 들었던 얘기고 박물관에나 박제되어야 될 구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터지니까 당에서는 아주 이제 엄정하게 본 것인데 사실 29일 날 이제 윤리감찰단의 그 조사를 지시한 이후에 탈당하고 바로 이제 어제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긴급 최고위 열어갖고 이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 당의 그 공관이 회의록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제명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 단호하게 한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제명 조치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쇼라고 하더라고요. 뭐 끊어낼 것은 끊어낸다고 하는데 일단 제명을 하면은 5년간 뭐 복당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윤리규범에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신상필벌 끊어낼 거는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장경태 의원은 왜 못 끊어냅니까? 최민희 상임위원장은 왜 못 끊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만만한 상대 골라갖고 끊어냈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좀 전에 그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박물관의 박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 19대 때 양경숙 씨라는 민주당 인사가 한 40여 원 정도 받아서 그중에 민주당에 뭐 입금도 하고 그래서 아마 3년 전 정도 받았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데자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모였을 때 몸조심하고 주의를 살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제명한 건 만만한 상대만 끊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혼자만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이 억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책임을 져야 되죠? 당시 당 대표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는 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반사체로 이렇게 본인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냥 그 찍혀가지고 이제 단계 사건으로 지금 중징계 처할 그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되자마자 가장 강한 초강수의 조치를 한 거예요. 한 것이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수사 기관을 통해서도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천헌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서 뭐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뭐 엄단해야 될 그런 영역은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시 비비를 또 명확히 규명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제명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서울청에서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사에 모든 협조를 당해서도 이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했던 김병기 원대도 그 지난 25일부터 윤리감찰단 통해 조사한 거를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보고받고 바로 윤리심판원으로 회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휘고하나 뭐 이런 걸 막론하고 엄중히 하겠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 녹취록의 또 다른 축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또 불거졌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저는 당대표실을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그래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네. 진술서를 보면요.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쯤 A씨가 김 의원 부인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줬는데 6월에 새우깡 한 봉지가 담긴 쇼핑백과 함께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쯤에는 B씨가 건넨 1,000만 원을 6월에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가 취하됐고 문건 작성자들도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선당 후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의심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네,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의 깜짝 폭로. 이거 사실 2024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그 생선 가게를 맡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품이 오가고 하는 그 핵심에 김병기 의원이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방금 보셨지만은 그 이수진 전 의원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문서를 정식으로 당 대표실에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김병기 이 원내대표는 더 뭐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보는 게 이 갑질 사건서부터 보좌진과 연루돼 갖고 일일 사건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했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 그 김병기 원내대표 뒤에 그 사정을 미리 알고 그것을 같이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특검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지금 특검, 그러니까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검찰을 다 장악하는데도 불구하고 3대 특검을 만들어서 휘졌는데 그닥 결과가 없고, 상설 특검을 또 만들어서 또 하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가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과 통일교 관련해서도 전재수 전 장관 사건이 있죠.
이런 사건일수록 특검을 통해서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특검 같은 거는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자령 헝칼 쓰듯이 그냥 특검을 돌려왔는데 정작 이 필요한 부분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김병기 의원 측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 부분은 이제 이수진 전 의원과 어떤 탄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 측은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23년도 말일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허위사실 유포로 그 이수진 전 의원을 고발했다가 취한 적도 있고 전달했다는 사람들도 다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탄원서가 들어왔을 때에도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거를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다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고발이 된 거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기관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양 당사자의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70일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추론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혜은 후보자가 과거 인턴 직원에 했던 폭언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 머리 갖고 판단을 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내가 몇 번을 이게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돌려주고 싶거든요. 입이라고 터졌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까? 근데 저게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택적이잖아요. 자기의 약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쏟아붓지만 강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장철민 의원이 처음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뭐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네, IQ가 한 자리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너무 이 발언 수위가 높아서 이 얘기를 듣고서 놀라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보수정당 소속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뭐 들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죠. 그래서 저런 걸 반면 교사 삼아서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상급자라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혜은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갖다 쓰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검증을 하셨을 텐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민주당과 그리고 용산의 지금은 청와대죠. 이 검증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강선 의원 그 변기 수리하는데 보좌관이 한다고 그런 갑질 사건 같은 게 공론화됐고, 그래서 그런 게 공직자로서의 제일 큰 결격 사유라는 게 널리 알려졌는데,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어떤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받아들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은 삼선 의원에다가 KDI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제학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학자를 써서 지금 어려운 물가가 많이 오르고 환율이 폭등하고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푸는 데다가 또 평소 소신대로 긴축을 하고 정부의 미래 국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런 데 썼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인사를 해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의 검증력이 바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해운 후보자 저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 기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나누면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인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야 이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좀 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도 뭐 이것까지는 모를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갔던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았을 텐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잡탕이 아닌 무지개 내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그 내란 옹호하고 저 탄핵에 반대했던 그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반성을 했죠. 그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2017년도의 얘기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소속일 당시에 그때 당시여서 그것까지 검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이 건 저렇게 지금 저런 그 욕설을 하고 막 저렇게 하는 것은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것은 뭐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건 그냥 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당사자한테 이제 저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걸 용서할 때까지 찾아가든 뭘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등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질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 후보자 스스로가 좀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국민들께서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소질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손절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인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진흙탕 인사입니다. 왜 우리 당의 멀쩡한 당협위원장을 우리 협의도 없이 그냥 빼나가서 우리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이제 진지전을 할 때 한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이해운 후보자는 그 민주당에서 다수당으로서 탄핵을 30번이나 했기 때문에 무슨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인터넷에 손가락만 있으면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챗GPT 나오면은 그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우리 당을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그렇게 뽑아가서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데 스스로 진흙탕을 만들고 여야 관계를 경색시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당협위원장이 가버렸으니까. 근데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탕평과 통합, 실용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욕설 같은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돌출 변수가 생긴 건 있지만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그 전부터 쭉 했었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도 민주당은 보수당이다라고 해갖고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는 까지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 잠시만요. 네네네. 이해운 후보자 논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서 오부 요인 등 각계 주요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오부 요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참을 결정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소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더 추가로 전해드릴 것이고요.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올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시무식도 이곳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6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 지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민 대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 모두는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와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야말로 폭풍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 성공의 방식을 따라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장 전략은 지금까지의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국민 정치 전체의 역량으로 이뤄낸 이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담대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하고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꿈과 희망의 나라,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도약의 과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력이 기회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중도 보수로 상징되는 유승민 전 의원, 지난해 대선 전에 민주당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러브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해수부 장관 발탁 설이 돌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제안을 받았을까요? 들어보시죠.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이 그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사람 하나 빼가 안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통합이다, 연정이다, 협치다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제안이 오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당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국민의힘이 책임 정당, 민생 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제가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네,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해운 후보자의 폭언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 제안이 왔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왔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고, 또 이재명입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제안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가 와 있고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직접 뭐 그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BH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팩트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총리직 제안한 건 청와대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전화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까 뭐 2월에 모 의원한테 전화 받았다 이렇게 하고 또 5월 달 얘기를 하니까 정권 이전이니까요. 정권 이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서로 간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만 봐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만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한테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유승민 전 의원께서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상대의 노력, 통합을 위한 상대의 노력을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좀 약간 상도위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잠깐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잠깐 이제 멈췄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고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속도 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만 한다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성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보면 구구 강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과의 절연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 보수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에 설 자리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나마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지금 축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단계권으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앞으로도 계속 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이탈들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던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백묘 흑묘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용주의 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용주의 관점에서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제안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국정 목표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이 간 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뭐 큰 문제가 됐겠냐라고 하는데 네, 야당 대표와 상의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그런 얘기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기감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그 대통령의 통합적 행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긴 하지만 그렇게 탕평 인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통합의 노력을 국민의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발탁설은 아닌가 봐요. 조경태 의원이 제안받은 적은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한 거잖아요. 제2의 이해운이 나올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제 행사를 하시는데 국민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전 화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 통합은 빨간색, 파란색 넥타이를 색깔을 섞은 빨강,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춧돌을 빼가는 식으로 이제 인사를 발탁하려고 그랬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도 원내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허언으로 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국무회의 때 전직 장관들, 전직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국무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받는다고 하시면서 유독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만 그렇게 면박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합리적인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우리 당을 어떻게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하느냐, 이런 거에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3당 합당이나 DJP 연합이나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통해서, 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연정도 제안하시고 그랬던 거는 그런 진정성이 바탕이 돼서 절차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주춧돌 빼가듯이 이렇게 작전같이 하는 게 그게 통합이고 화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영입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전에 제안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절했고, 또 조경태 의원은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26년 최대 빅 이벤트죠. 바로 6.3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 첫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민심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현역 오세훈 시장과 신예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박빙이죠.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0%를 넘어서 국민의힘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통일교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전재수 전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시장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다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의 잠재적 경선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은 훈수 정치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거의 보수가 아니고 따뜻한 보수, 어렵잖아요. 따뜻한 보수가 되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보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창의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이 강등 조치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 조치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앞서 고검 검사급의 전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죠.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를 법원이 조금 전에 기각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짚어봤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박빙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서울과 부산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너무나 중요한 두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서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역전되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당의 쓴소리를 하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 선거는 이제 구도잖아요. 구도인데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는 이제 내란 청산하고 국정 안정대 정권 심판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 대응해서 뭔가 대안 세력으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의 모습을 보면 현직 당대표는 전직 당대표가 단계 싸움으로 이렇게 막 진흙탕이 네. 되어 있고 그렇게 보수 언론들하고 합리적 보수층에서 윤석열과 절연해라, 윤핵관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극우 강성의 입장에서만 계속 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을 대한 세력이라고 현재까지는 유권자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역전되는 것도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당의 그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큰 문제는 중도층에서는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2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을. 결국은 합리적 보수나 중도의 예언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당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선이라서 사선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한강버스 등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패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포함돼서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것 같고요. 부산도 같이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에이, 예, 부산은 제가 그러면 하시고. 네, 지금 조금 전에 보내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가지 않았어요. 장동윤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고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아까 주호영 부의장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안 간 건 아니고. 네, 부의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3년도에 아마 안 가셨을 겁니다. 24년에도 못 가셨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수구적 보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말이 점진적인 개선을 포함하는 말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오도하는 거는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했는데 충분치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면은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2대 총선 때 45%를 받고 대선 때 41%를 받았지만은 저희가 이기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위한 확장 그리고 청년과 수도권에 대한 어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 지도부에서도 1월 중순쯤에는 혁신에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이 지향점을 좀 제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에 어필하는 정당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서 또 우리 진정한 그 보수의 어떤 그 뜻을 펼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내부 갈등 보강하는 쇄신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네. 예, 저희 좀 기다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